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최진정의 뉴스 라이브입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미국은 어머니 날하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어머니, 아버지 같은 날로 섬깁니다. 오늘 또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여의도에 갔다 오는데 여기 사랑의 교회 서초역 앞에 도로 공사도 하고 해서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좀 늦어서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언제나 또 우리 법조계의 미녀라고 하면 이게 괜히 자꾸 죄송하기도 한데, 예, 법조계 대표 여성 변호사님 최단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단 변호사입니다. 네, 최 변호사님하고 보면은 항상 5월처럼 또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맛있는 밥상 한번 차려봤습니다. 첫 번째 밥상, 네. 특검하려면 삼김 특검하라. 우리 경상도 말로 특검이 안 돼서 턱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삼김 특검, 우리 김민전 경희대 교수이자 이번에 그 국민의힘 당선이시죠? 당선인이죠. 이 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 300만 원짜리 파우치 한다고 하면은 3억짜리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소탐 대실이라고 하죠.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네. 놓쳤다 하는데 그 소고기만 탐한 게 아니고 국고 손실이 적어도 3억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김혜경 여사님에 대한 특검과 함께 타지 말아야 할 공군 1호기를 타고 타지마을로 갔는 예, 김정숙 여사의 특검까지 해서 한다면 삼김 특검을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그 전투력 돋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정 교수님과 예, 최 우리 방송 변호사님도 많이 다 하잖아요. 아시죠. 예. 근데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당이 이것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최상병 특검이랑 같이 지금 이것을 특검을 받아라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김민정 교수님의 얘기는. 그러면은 상대방도 특검을 받아야 되지 그렇죠. 않겠느냐라는 얘기이고, 이 특검이 반드시 야당의 공격성은 아니에요. 근데 야당이 야당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음. 야당이 특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지금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김혜경 여사라든지 김종수 여사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자면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저는 굉장히 공격력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삼김 특검 지금 김민정 교수가 얘기한 것이 아니 꼴랑 300만 원 그것 가지고 그것도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그 김건희 여사의 돌아가신 아버님 선친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한번 만나달라 네. 스토킹 하듯이 해서 어떻게 그거를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그리고 또 용산에 들어가시기 전에 또 서초동 자택 밑에 있는 회사에서 만난 그 과정에서 이게 뭐 몰래카메라 여성을 촬영하는 거 그거 뭐 무슨 성범죄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예, 그거 딱 해가지고 뭐 이거 해가지고 하는 거를 손목시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데 이게 그 맥락에 대해서도 한번 좀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최 목사란 인간이 참 목사인지도 지금 뭐 의문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바로는 예, 그때 예. 설명을 하실 때 그 여사님의 아버님과의 친분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만나자고 했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여사님이 거부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몰래카메라를 장착하고 오는 것 정도는 이미 고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걸 내가 녹화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사용하겠다라는 그렇죠.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와서, 총선 전에. 그렇죠. 일부러 총선 전에 일부러. 와서, 그래서 이제 여사님께 그 백을 드리면서 그것을 촬영을 해서 이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는 하셨지만, 그게 과연 여사님이 이용을 저는 당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의성이 매우 짙었고, 그런 것이 과연 여사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저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법리적으로 봤을 때에 그 공직자의 부인이 그와 같은 1회당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걸 받았을 때에 그 부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또 없어요. 없다고 네, 하는데 없어요. 예, 그렇죠? 네네 없습니다. 예,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거를 지금 뭐 특검 하나에 만에 한마디로 법에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수도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하는데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들어갈 때 그 시계에다가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장착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명품 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대중들의 어떤 그런 프로파간다로 쓰기 위한 철저한 기획 이런 것들이 뒷 배경에 있을 가능성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려는 거겠죠. 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저희 대통령님과 여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정치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잘 되다가 이제 대통령님이 되신 거죠. 그때 상황에 여러 가지 뭐 진짜 추미애 당선자님과 뭐 여러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예, 되신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정치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사님이 그분을 만났을 때에는 과연 내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처음부터 그냥 진짜 아버님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이용한 쪽이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검찰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실제로 전담 검사 3명을 또 추가적으로 파견을 해서 이 사안에서 그 수사를 하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서울의 소리라고 하고 있는 이걸 기획했고 그 실제로 서울의 소리에서 돈을 줬고 네. 최 목사가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만남을 기획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일부만 딱 편집해가지고 이 특정 방송에다 준 것 같은데 그 원본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하지 않고 전부 다 내라라고 지금 이미 제출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수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아시지만 보통 저희가 녹취 파일이라든지 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편집을 하면 유리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짜깁기 하면 할수 있는 거지. 짜깁기 할 수 있고 특히 녹취 파일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불리한 것만 딱 만들어서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앞뒤 맥락 딱 잘라버리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아마 전체적인 맥락을 보신다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담화를 할 때 거짓말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여사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서울 양재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가서 파를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이거 요즘 참 파가 참 비싼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상세 내역을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 하나로마트니까 이게 그렇죠. 네. 한 단에 뭐 870원인가 뭐 1,870원인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는 이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그 농협 지원금이 있고 농업 그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금이 있고 거기다가 하나로마트 자체 지원금을 해서 이 정도 되는 것이죠. 네. 다른 데는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가 다 있는데 그거 싹둑 잘라버리고 그 돈만 그 돈 해서 1,870원이면은 참 합리적일 텐데 했던 그것만 딱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MBC에서 방송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해서 이게 뭐 대통령이 정신이 있냐 없느냐 했던 그런 맥락이 이번에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최 변호사님의 말씀이 아닌가 사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선 때였죠. 이제 이재명 그 당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일 때 여사님의 그런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MBC에서 틀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만 틀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지만 네. 오히려 반대로 됐죠. 그렇죠. 틀었는데 오히려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네, 저는 모든 것을 다 열면 오히려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에는 그럼요. 예.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결국 좌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어쨌든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와가지고 갖다 놓고 참 사실 저희도 이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께서 그 파우치를 받은 것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많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맥락으로 봐서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딸 그러니까 자기 친구의 딸한테 뭐 조금이라도 갖다 주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했던 그런 맥락이 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어떤 비난 가능성 우리가 형사적으로 봤을 때 행위불법과 결과불법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행위불법이 거기에서 뭐가 내가 달라 있는 겁니까? 아유 안 괜찮습니다 하는데도 또 맡기듯 했던 그런 상황 아마 앞으로 좀 더 국민들한테 나오면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더 그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반면에 타지 말아야 할 공긴 1호기를 타고 타지 말 간 거 이건 도대체 뭡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론 본선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여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본인은 이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있죠.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김정숙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타지마를 혼자서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전혀 없죠. 그 전에도 이미 갔었고 예.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시 가셨어요. 예. 그것도 공군 1호기를 타고 혼자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대한항공 타고 1등석 타고 갔다 오면은 뭐라고 말해.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뭐라고 했어. 처음에 하니까 뭐 원래 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알고 봤더니만 30의원인가? 의원회 그 어떤 그 외교 차원에서 오라고 했었는데 엉뚱하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모님께서 정말 타지 말아야 할 공군 1호기를 타고 타지 말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비용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자체로서도 한 몇 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지금 김혜경 여사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의 얘기는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르죠. 네, 다르죠. 일단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일 때 예. 도지사로서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렇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는 거지. 그거는 국민의 세금을 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도 지금 옷 같은 경우에요. 관봉권으로 해서 예. 그거 관봉권이란 것은 다 그 관봉이란 건 봉인돼 가지고 도장 꽝꽝꽝꽝 찍혀 있어서 네. 다 따라가면 그 돈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 세금으로 쓰고 있었던 것이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뭔가를 쓴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예, 예. 본인의 이제 그 전에 어떤 행동들이 문제가 있었느냐에 대한 것인데, 그것도 지금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윤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모르느냐 이런 것들 얘기가 있는데 그 기존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제까지는 이제 보수인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얘기를 하니까 쌍특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특검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김민정 교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산으로님 한마디로 세금 도둑 이김 이렇게 지금 표현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의 그녀 김정숙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공군 1호기 타고 인도의 타지마할을 방문한 건 아닙니까? 이른바 본인의 버킷리스트로 평생 가보고자 하는 거를 국극적기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군 1호기를 타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날아갔는 그 비용 그거 세금 아니냐 그게 세금 도둑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그 모자이크로 해서 김정숙 여사가 그 입고 있는 수백 벌이라고 돼야 되나 그 이렇게 척척척척 이 보면은 정말 올 때마다 있던 옷 다른 옷 네. 그리고 그것도 옛날에 또 KBS에서 가가지고 연말에 저기 어디지 그 불이웃 돕기 성금 내는 거였습니까? 딱 해서 제 눈알만한 이게 왕사탕 뒤로 만한 돌리셨잖아요. 예 했다가 딱 보이니까 아 싶었는지 이게 쓱 돌리는 거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거 다 어디 갔냐고.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돈을 잘 버셔가지고 현금으로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다가 그거 샀습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그 돈을 했고 그게
이른바 국정원 비자금 내지 청와대 비자금이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마치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옷 만들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면서 동영상 찍고 했던 그 모습이 오버랩 되는 거 아닙니까? 관봉권으로 그렇게 사고 했던 거 지금 다 어디 갔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저는 특검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검찰도 있고 그리고 공수처도 있고 경찰도 공수처도 있고. 있고 경찰도 있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계속 특검을 주장을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본인들이 검경 수사권을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못 믿는 것에 대해서는 김혜경 여사와 김정수 여사도 특검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만 특검을 하고 김혜경 여사와 김정수 여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니 간다? 거기 수사 자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김민전 듭니다. 당선인께서 교수께서 지적하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네. 300만 원 하고 관봉권 3억 내지는 타지마을 한번 갔다 온 게 몇 억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안 하고 있으면서 이게 너무 억울한 건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를 여긴 특검하자고 칭소봉대를 하고 여기는 경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한다고 하면 당연히 삼김 특검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논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의 법인카드를 썼지만 그게 결국은 세금이에요. 세금이죠. 우리의 세금이고 세금까지. 그리고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는 1호기 같은 경우에 정말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영부인이 혼자서 어디를 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필요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도 이미 가셨다라고 알고 있고 그때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는 와달라고 먼저 초청을 했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또 아니라고 언론 보도가 했다고요,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네, 예, 언론 예.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잖아. 근데 예. 1호기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 하면 1호기를 한번 띄우는 것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1호기는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러한 예를 들면은 뭐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보좌진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띄워가지고 굳이 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에는 김건희 여사도 같이 갈 때는 항상 왜 같이 가느냐 영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혼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은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김민정 교수님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재명의 그녀 김혜경 씨, 김혜경 여사다라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소고기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법인카드, 법카라고 해서 보면은 일일이 우리 덮밥, 회덮밥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소스를 간장 소스를 할지 다른 소스를 할지까지 일일이 이 지시를 했고 아침마다 수라상도 차려가지고 이게 당뇨식으로 해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누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있겠습니까? 사모님이 다 건강 챙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건강 챙길 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 법인카드 쓰는 거 몰랐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합리적인 의혹이고 그에 대한 금액이 지금 추정컨대 3억 원이 넘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 얘기가 합리적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의 그런 주장이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 최상병에서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특검을 하자. 그렇죠. 상시 특검도 아니고 특검을 만들어서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검찰을 못 믿고 상시 특검도 못 믿는데 그러면 본인들에 대한 것도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럼 검찰이 왜 있습니까? 음. 경찰은 왜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데. 네.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은 본인들은 믿을 수 없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고 본인들은 믿을 수 있는 새로운 특검을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그녀 특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발의라도 해가지고 뭔가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21대 국회 여소야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어떤 그 무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당하기만 할 게 아니고 그게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여론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민주당이 그거를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또 뭐 어제 봤더니만 이재명이 김혜경과 팔짱 끼고 이 공개 외출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이 공개 외출할 때입니까? 이게 또 이 상황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프레임은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이재명의 지역구에 어떠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같이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배우자가 어떤 상황입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영부인이세요, 심지어.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세요. 국민들이 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근데 김혜경 여사가 이렇게 나와서 팔짱 끼고 공개 외출을 지금 하는 것은 과연 그 지역구의 국민들은 좋아할 것인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 지역구를 넘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두 분 다 뭐 한 분은 재판을 4개씩이나 받고 혐의가 지금 뭐 한 10대 개가 되고 지금 그 김혜경 여사 김혜경 씨라고 뭐 제가 부르겠습니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번 재판에 나오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했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가지고 특검까지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잘 나갈 때 한번 뭐 자기들끼리 손잡고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과연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 얼마나 맞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댓글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 국민의힘은 비겁하고 무능합니다. 티얼스님. 아, 참 그래요. 아, 참 꽃다지님, 막가파 민주당 공수처는 왜 만들었냐? 세금 쓰려고 하느냐? 아, 정말 제대로 짚는 그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법조사처에서 지금 최상명 특검만 해도 1년에 80억, 최소 80억이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티얼스님 누가 총대 매겨 나오는지 기다리는 국민의힘이 딱하죠라고 했고 두 분 응원합니다. 아내원애님. 아, 아내원애 향기가 펄펄 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영님, 쇼는 진짜 잘해. 이런 말씀도 지금 하고 계시고, 글들을 너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읽다 보니까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아침 이슬님, 혜경이한테 여사를 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또 품격 있는 방송을 지향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저 또한 우리 혜경군 김씨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네네.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님. 또 그 지역구, 개들과 개딸님들 너무 기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달님, 국힘 국민의의원 한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우리 조연홍님 특검하자 잘하고 있습니다. 1특검, 2특검 안 된다. 3특검 하자 환영합니다. 엄지 척척척척. 네. 말씀 감사하고요. 또 멸콩 정한동님 두 분의 애국 변호사님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보현님 당연 삼김 특검. 네, 누구는 삼김 여사 특검이다라고 하는데 뭐 진짜 우리가 맞불을 놓아야 될 때는 맞불을 놓아야 되는 것이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번 4월, 5월 초에 어제 주말 내내 비가 왔는데 굉장히 대지가 메마른 상황 속에서 산불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말에 우리가 놀거나 외부 활동하지 못했습니다만 비가 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산불이나 이런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또 비가 한번 와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오늘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오늘 너무 오늘도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제부터 이번 주 중엔 또 좋은 소식이 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우리 주제로 넘어가 보면은
여의도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 여의도 대통령은 따로 있다. 바로 이재명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지 이제는 행정부 역할까지 싹쓸이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저희가 그 세금을 걷는 것, 횡재세라고 하죠. 그렇죠. 네, 횡재세와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25만 원씩 드리는 네. 그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처분적인 법률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처분적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법은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입법부에서 행정부 역할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와 행정부를 패싱을 하고 그대로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들이 대통령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물론 지금은 25만 원씩을 드리고 하면은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처분적인 법률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놔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그냥 행정부와 사법부를 패싱하고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들의 권력을 보여준다라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헌법 공부할 때 처분적 법률은 입법권이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헌이고 무효다라는 거 저희는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의 복지국가로 넘어가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법을 통해 가지고 바로 행정 처분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네. 처분적 법률이 일정 부분 인정이 된다라고는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특검법 같은 거 아닙니까? 특검법이 사실은 특검 임명하는 것은 행정 처분이란 말이에요.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런 어떤 그 인사에 관한 것이라든가 그런 아주 정치적 상황에서 합의해서 하는 그런 특검법은 어떤 상권 분립의 예외로 인정되지만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게 된 것이 아니고 법을 빙자한 말 그대로 처분적 법률, 처분을 계속하는 것은 헌법에 얘기하고 있는 권력 분립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고 무효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사법시험 공부하고 실무할 때 그게 다수설 아닙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느끼실 때 이 처분적 법률은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그냥 입법을 하면 행정이라든지 사법을 패싱을 하고 국민에게 바로 권리 또는 의무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권리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게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그냥 민주당이 이제 거대 야당이니까 이러한 법을 만들면 나는 이러한 것을 바로 의무를 가져야겠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헌법에서 삼권 분립을 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 그렇죠. 때문인데 이것을 패싱하면서까지도 처분적 법률을 굳이 하겠다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사법부와 행정부를 패싱하면서까지도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입법 보면서 행정부가 할 일까지 자기들이 직접 다 해버리면 그럼 대통령 왜 뽑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왜 뽑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점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법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공약했는 것 좀 할 수 있도록 통과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해주잖아요. 하나도 안 해주잖아요. 그래놓고 쟁점 법안이라고 해서 이게 그 여전히 민주당이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거를 법만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여의도 대통령, 저는 봤을 때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고 지가 속으로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현재 대통령과 차후의 대통령을 동시에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당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거의 위헌적 발상 아닙니까? 결국 상권 분립을 해서 입법권은 좋다. 국회에 있고 대신에 법을 만들어 주면은 그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재판을 하려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대해서도 사법부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뭔가 특검을 한다고 하고 또 그리고 또 뭐
이게 수사를 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못 믿겠어 하면서 또 특검법 만들고 그리고 법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만들어 그 특검에 따른 특검 실질적인 추천 권한은 민주당 지들이 다 한다고 그렇죠. 하고 네. 나라가 다 니끼냐 이런 거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영수회담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요청했다라고 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영수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영수회담의 목적이 뭐였어요? 협치를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연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저런 처분적 법률과 관련된 것들이 협치를 위한 것인지 전혀 협치를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예. 우리의 의견을 따라라라는 것 이외에는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영수회담에 관련돼서 과연 민주당이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윤 대통령은 협치를 해야 되고 지들은 국회에서는 협치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상식과 균형, 우리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뭔가 주장할 때는 그래도 지나친 주장을 할 때는 사실 마음으로 뭔가 좀 캥기는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떨까 이런 좀 약간의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껄쩍지근함도 있을 텐데 네. 이분들은 그런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당하게 요청하는데 이런 멘탈리 이런 정신 상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다수의 힘이죠. 네, 저희가 투표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저희가 다수 의석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결국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년 내내 여소야대를 겪을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되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약들이 있고 국민들에게 좋은 공약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잘 수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결국은 처분적 법률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금을 보기에는 25만 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의무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됐다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 우리가 여당이 여소야대이다 보니까 참 이런 일을 겪는데 보수 개혁 혁신을 통해서 정말 4년 뒤 총선에서는 다시 한번 국민의 마음을 되살려오는 그러기 위한 어떤 우리의 혁신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회로 한번 또 다시 네. 한번 가보겠는데요. 국회의장 이재명의 꼭두각시냐 이런 사설이 한국일보에 떴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사설에 입법부 조정자 국회의장 놓고 꼭두각시 자임하는 후보들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대여섯 명 국회의장 후보들을 질타하는 사설이 지금 올라왔는데 도대체 이 후보들 누가 있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길래 지금 이런 꼭두각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일단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서열 2위입니다. 그렇죠. 서열 2위라는 것은 의전 서열 2위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당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예. 국회의장이 되자마자 당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어느 당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잘 협력해서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회의장이 추미애, 조정석, 우원식, 정성호 의원이 나왔습니다. 또 뭐 박지원도 나온다. 네, 박지원 의원도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박지원 의원님은 약간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다수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추미애, 조정석, 우원식,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우리의 여러 가지의 협치를 잘해서 입법부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민주당의 사람입니다. 나는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대표를 나가셔야지 국회의장에 나오시면 안 되죠. 네. 근데 국회의장에 나오신다고 하면서 나는 민주당의 사람입니다. 네.
나는 파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지원 의원님도 이거보다 약간 약하게 얘기는 하셨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현재 상태에도 여소야대에서 행정부를 패싱하고 처분적인 법률을 하겠다고 하는 입법부가 국회의장까지 나는 민주당의 사람입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과연 무엇인지 알까? 그런데 김진태 의장님은 항상 협치를 주장하셨어요. 네네. 근데 김진태 의장님도 민주당 그렇죠. 당적이었다가 탈당하셨죠. 예, 의장이시니까. 예, 예. 그런데 김진태 의장님까지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자리를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국회까지도 그냥 민주당의 전체로 소속으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게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지금 그 김진표 국회의장은 편파적 국회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다 네. 라고 경고장을 날렸고요. 실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민주당을 국회 점령군 정도로 오만한 세력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추미애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협치가 아니고 민치다. 민주당이 다스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중립무용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 뭡니까? 이재명의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이재명의 사회개혁 가치동반자다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의전서열 2위의 국회의장이 이재명의 똘만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는 이런 개탄스러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참 실질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은 뭐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최다선 의원이 하고 있는데 최다선 의원 뭐 6선이 2명이고 5선도 여러 명인 상태에서 최근에 이재명이 이게 당 내에 선거하는 절차를 바꿨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 선거에서 다득표자 과반이 없으면은 다시 1등, 2등 같이 붙이는데 요때 이재명의 명심이 탁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눈치 본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 국가 의전 서열 순위 2위 대통령 다음인 사람이 이재명의 꼭두각시냐? 그럼 이재명은 의전 수위 1.5위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국힘이건 민주당이건 어느 다른 당이건 간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국민을 대리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뽑아준 사람이 나는 아무 의지가 없어. 나는 민주당에 나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에 따라서만 하겠어라고 한다면 국회의장까지 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다 추미애, 조정석, 우원식, 정성호 의원 물론 박지원 의원님도 약간 결은 다르지만 결국은 난 민주당의 편을 들겠어라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참 국회 점령군 그리고 이재명의 꼭두각시 이런 국회의장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참 우리가 지난 총선 때에 민주당보다 딱 한 석이라도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반까지는 뭐 언감생신이라 한다 하더라도 제1당은 반드시 되기를 참 바라면서 정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또 후보님들 그리고 또 자유우파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그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했던 국민의힘 정말 혁신이 뭡니까? 자기의 가죽을 벗기면서 피가 철철 나는 그런 어떤 자기 반성이 있어야 다시 한번 또 국회에 또 과반 또 일당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여론이란 것은 이 바람 같아서 한쪽으로 동풍이 불다가 어느 걸 계기로 해서 완전히 바람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파이팅 정신을 가지고 정말 투쟁의 어떤 철저한 어떤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국민의힘
당선자분들의 선전을 저희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사실 국회의장뿐만 아니고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조국 특검, 뭐 무슨 특검, 무슨 특검, 모든 거 특검 통해 가지고 지금 자기들 방탄 특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대체 박찬대 의원 왜 이런 겁니까?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검경 수사권을 분리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결국은 검찰과 경찰을 분리를 하고 그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정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제대로 된 수사권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네. 그러니까 검수완박 완성했다고 화도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것을 특검을 하겠다는 것인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딸인 조민 씨 입시 비리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하겠다. 이게 특검을 할 일인가요? 아니, 전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정말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특검을 할 일인가요? 이미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특검한다고만 하나가 남아 있긴 합니다. 조국 대표 아드님 수사가 아직까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조민 씨 것까지 한다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소했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검사를 조지기 위해서 특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인의 어떤 일반적인 마인드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보여주기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딸의 조민 씨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재판들이라든지 수사가 정치적이었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특히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똑같은 경찰과 똑같은 검찰과 똑같은 법원의 재판과 수사를 받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안 받지만 받게 된다면,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거의 재판을 받고, 그럼 그게 잘못됐다면 조민 씨는 특검을 받습니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저는 조민 특검이 아니고 조국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국 특검, 나아가 문재인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조국 민정수석이 뭐 했습니까? 송초로 문재인의 30년 즉위, 문재인의 꿈이 뭡니까? 30년 즉위가 배지 한번 달아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난 우리 그 지방선거 때에 송초로 민주당 울산 선거 후보자가 나와서 울산 시장이 되는 과정에서 그때의 당시 울산 시장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당 대표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장 박는 날 김기현 대표 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그 뒤에 알고 봤더니만 청와대 그때 민정수석인 조국이 수사 하명을 했고 그 하명을 당시 울산 경찰청장 황운하가 받아가지고 낼름 네 하명 수명 이러면서 해서 그렇게 했고, 결국 문재인의 친구가 송초로가 당선됐고 김기현 시장이 낙선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자체도 못했고 1심 법원에서 지금 일부 하급 관련되는 사람들이 지금 유죄 판결이 나는 과정에서 황운하도 실형 3년을 선고받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문재인과 조국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굉장히 신사적이죠. 네. 신사적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신사적입니까? 웰빙적입니까? 저는 신사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신사적이죠. 하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때에는 같이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공격적이라는 게 아무런 근거 없이 공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한다라고 한다면 특검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까지 됐어요. 그런데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저는 좀 궁금해요. 징역 3년형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제 3당이죠. 예. 3당의 원내대표다. 원내대표예요. 그것도 민주당에 있으면서 앞으로 국회의원에 안 나간다라고 해놓고 탈당하더니만 홀라당 가가지고 조국 당에 가가지고 당선됐고 참 그래놓고는 또 원내대표까지 한다? 참 대한민국을 쫄로 봅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그 특검은 항상 본인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한 특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김민정 교수님이 그럼 그 특검 같이 받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특검의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검을 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본인들이 특검을 원한다면 그러면은 본인들도 특검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게 검찰이- 협치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우리나라의 검찰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 예. 검찰 없애야죠. 네. 특검만 맨날 하려면 그때마다 특검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지들 말하는 좋아하는 공수처를 하든가 네. 아니면은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설 특검 1호로 해가지고 한번 하든가. 참 저는 박차인데 박차고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걱정인데 그렇습니다. 특검 만능론 특검으로 흥한 자 특검으로 망합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남녀 우리가 뭐 구분한다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김민전 교수님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당 옛날에 국민의당 쪽에서도 일도 하시고 정치에 또 나름 일가견이 있으셨는데 또 당선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또 국회의원 예비 국회의원인 거죠. 당선자님? 당선인으로 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떤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저 또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한 점 우리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들 정말 보고 좀 배워야 됩니다. 공부 좀 하세요. 놀러만 다니지 말고 뭐 엊그제도 같은 경우에도 뭐 해외에 간다고 정신이 없던데 그 대부분 사실 민주당이긴 하더라고요. 네, 특이. 네, 특이에 네. 다 민주당이긴 하더라고. 거기에 국민의힘 한 분씩 이렇게 끼어 있는 정도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핫한 뉴스가 민정수석실. 네. 예, 용산에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께서 어제 또 신임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하시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이 민정수석실 새로 부활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일단 이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을 때, 공약을 하셨을 때에는 사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그런 그 목적과 달리 사정기관의 역할을 많이 그렇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기관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일반인들에 대한 사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원래는 정무수석실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못 듣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또 걱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얘기도 하셨어요. 그때도 이제 민정수석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고 하지만 약속을 하신 게 뭐냐면 사정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법률수석실과 그리고 공직기강 수석실을 넣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듣겠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민정수석실의 부활에 대해서는 약속하신 건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약속은 사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정을 뺀 민정수석실이라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정이란 게 civil affair, 그러니까 국민들의 실정, 국민의 실질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그 삶에 대한 애환과 목소리를 잘 듣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것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런 부분이 크게 있는데 어쨌든 다른 어떤 것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어떤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던 제도를 없애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께서 왜 없앴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 전에 사정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민정수석들이 특히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이 누구예요? 노무현의 민정수석이었고 조국이 누구야? 문재인의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는 그 조국이 뭐 또 뭐 안 하네 뭐네 검찰 개혁에 하나 해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자유우파를 잡아넣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비판적 어떤 그 고려, 그 반성적 고려에서 그 어떤 그 청와대의 압박을 받았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 대통령 돼도 저딴 식으로는 안 해라고 하면서 없앴던 거 네, 아닙니까? 맞아요. 그랬는데 없애고 봤더니만 그런 사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잘못됐지만 이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이 부분은 이게 좀 필요하구나 이런 어떤 어떤 그 체감을 하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신설 내지 부활하신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또 앞으로의 어떤 민정수석실의 역할 또 어떤 식으로 해 나갈 수 있을지 또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셨던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운영됐으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 취임을 하셨을 때 용산을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작은 정부, 예, 작은 정부. 작은, 예, 왜냐하면 필요 없는 비서실 같은 경우는 없다. 그래서 민정수석실도 없으셨고 저희가 6수석실밖에 없었어요. 6수석실을 해봤자 거의 진짜 최소한이고 사람들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정부로도 굉장히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을 지나면서 대통령께서도 많이 그렇죠. 바뀌셨다. 소통의 필요성을 것들이. 느끼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걸 보시면 공직기강실 그리고 법률비서관실이에요. 그 그렇죠. 얘기는 사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무라든지 민정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 용산에 있는 수석실을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이라든지 공직에 대한 기강을 세우겠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앞으로 이게 사정이라기보다는 좀 더 예를 들면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실은 사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직기강실 같은 경우는 약간 검찰 같은 느낌인 것이고 법률비서관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법률을 해석하는 변호사 그렇죠.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민정의 말씀까지 들은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잘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소통이 합니다. 되고 네. 시너지 효과도 네네. 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쭈니님 와 변호사님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하셨구나 네, 했는데 근무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멜콩 TV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점 막후 얘기하는 것이 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양한 특히 우리 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 솔로몬의 선택 때부터 해서 방송 출연을 많이 하셨고 또 대한민국에 또 내노라 하는 대형 로펌에 근무하시다가 또 지금은 또 로스쿨 교수님으로 또 그 사이에는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또 근무를 하시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갖추신 분입니다. 참 사실 이런 분이 이번 총선에서 또 용산 여의도로 가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참 바람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대신에 우리 멸콩 TV에 나오셔가지고 그동안의 지혜 또 막점 막후의 사정을 말씀해 주시니까 속 시원하시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 쭈니님 서로 뭉쳐야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 또 그 생각이 있고요. 우리 댓글에 또 서로 뭐 생각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다른 분도 없진 않습니다만 저희 방송에 또 방송 주제에 또 집중해서 또 그 주제 자체에 대해서 댓글을 또 달아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그 댓글 주옥 같은 댓글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영님, 최단비 변호사님 짝짝짝짝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티얼스님 대단하세요. 최단비 변호사님이십니다. 네네. 네. 그래요. 또 다가오는 내일이죠. 네. 5월 9일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2주년이 되시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담화를 발표하시고 기자들과 국민의 대표인 기자들과 1시간 정도 기자회견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윤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 내일 그 준비가 됐고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예측 한번 해주시죠. 일단 오늘 그러니까 언론을 다 보면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게 어떠한 질문도 다 받겠다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떠한 질문 다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장 궁금한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은 최상병 특검과 그렇죠. 여사님 특검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예. 거기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제가 홍보수석실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 들은 얘기로는 모든 이러한 언론 인터뷰와 관련된 것들은 대통령님께서 거의 다 직접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담화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국민들에 대해서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걱정을 불식시키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일 1시간이 굉장히 좀 이제까지 본 것보다도 더 좋은 담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참모들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야 될 질문에 대해서 준비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듣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윤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달변이시고 네. 다변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보다 말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없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준비하실 때는 주위에 있는 참모들 또 각계각층의 소리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 속의 공통분모를 또 윤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고 하면은 훨씬 더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총선 이후에 수세 아닙니까? 네. 그 민주당이 계속 찔러 오는데 계속 이 창을 막는데 급급했다고 하면은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국민들한테 던져준다라고 하면은 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체적인 어떤 전국을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혜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윤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굉장히 검찰총장 하실 때부터 그냥 이렇게 직진하시는 스타일이시죠.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도 총선 전에 굳이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진정성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주시면 그럼 국민들도 대통령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달변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들으시고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주신다면 그렇다면 수세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더 많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당선되실 때는 그래도 40% 후반까지 당선했기 때문에 국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취임하신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30% 미만으로도 왔던 그런 뼈아픈 어떤 그 경험이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등하는 우리가 주가가 떨어질 때도 반등하는 계기가 있잖아요.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윤 대통령이 걸어온 그 길은 지난번에 2년 전에 윤 대통령을 뽑는 것도 뽑는 거지만 문재인에 대한 심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른바 반성적 고려로서 외교, 북한과 중국의 일방적인으로 굴종적인 외교를 바꾸고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 공고히 하라라는 그런 국민의 명령,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을 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최 변호사님께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그 일하실 때 윤 대통령이 저런 분이구나 느꼈던 그런 개인적인 에피소드나 그런 것들 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소탈하세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제 행정관들이랑 다 행정관들을 돌아가면서 밥을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같이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차례 밥을 먹었어요. 한 7명, 8명? 대통령님이랑 저희 비서실장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근데 본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의 예전에 뭐 대학교 때 얘기 아니면은 뭐 이러한 얘기 저런 얘기 하시면서 굉장히 소탈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국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확실히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그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은 전문가들로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하는 것 이유도 전문가들이 해야지 국가를 잘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총선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가져왔지만 대통령 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시는 분이고 그 밀고 나가는 것이 대통령의 그런 불통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마음이고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40% 이상을 받았던 그러한 여론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대통령 될 때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다르면 그게 더 이상한 거 그렇죠. 아닌가요? 예.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데에서 힘을 좀 더 실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최 변호사님이 또 용산에 계시면서 직접 만나본 윤석열이란 존재가 어떤지 또 말씀해 주시니까 또 윤 대통령의 스타일 또 읽을 수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본인의 어떤 뚝심, 좋은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그 총선에 나타난 민심도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어떻게 보면 그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자유우파에 대한 지지도 다시 한번 결집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이제 또 중도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멜콩 TV 시청자 여러분 댓글에 나타난 그 댓글 민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나 우리 최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또 윤 대통령 정부의 성공 그리고 또 3년 뒤에 자유우파 정권의 재창출 이게 지금 시상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적인 정부적 감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또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사실 오늘 출근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 또 생각하고 또 섬기고 하는 날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내일은 또 윤 대통령 또 인터뷰가 있고 또 내일은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도 있는 날입니다. 네. 내일 정치적 이벤트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내일 또 우리 멸콩 TV 또 라이브로 또 좋은 소식도 전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즘 뭐 날이 워낙 좋고 하다 보니까 뭐 방송을 보기보다는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 하시면서 저희 조회수가 약간 또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았었는데 나가서 휴대폰 보시면서도 네. 우리 멜콩 TV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이 그 봐주시고 많은 성원 덕분에 저희가 23만 명을 와. 돌파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23만 명이 32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구독, 좋아요, 댓글 3종 콤보 저희들한테 팍팍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